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실습에서는 앞으로 이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의 버전은 애프터 이펙트 CC입니다. 기존 CS 버전과는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의 툴의 이름이나 기능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써왔듯이 메뉴명이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실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쓰일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익혀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꼭 숙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 CC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 따라 레이아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만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제가 지금 보이는 이 화면과 여러분들이 쓰는 화면이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메뉴에 보면 창이 있습니다. 여기 창에 보면 여기 메뉴명들 뜩 나오고요. 쭉 나오고요. 요 저와 비교했을 때 없는 메뉴들이 나오면 요 창에서 꺼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작업 영역은 우리는 기본값입니다. 요 기본값이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맨 왼쪽에 보이는 요 창이 바로 프로젝트 창입니다. 이 창은 임포트된 각종 소스들, 뭐 예를 들면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사운드 같은 또는 컴포지션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련된 정보들도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작업창이고 이름은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 자, 이 화면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뭐 레이어라든가 푸티지 등 소스 등을 편집하거나 또는 효과를 주는 작업을 바로 여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넓은 영역으로는 요 밑에 있는 요 화면인데요. 자, 요 공간의 이름은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서는 컴포지션의 타임라인을 편집을 하고 키프레임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작업창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뭐 여기 정보, 미리 보기 또는 뭐 효과 및 사전 설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 컴포지션에서 다뤄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과 및 사전 설정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펙트들을 바로 여기서 줄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에 작업된 내용들을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창을 통해서 색의 정보라든가 위치값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여기 문자들 그리고 단락 역시 문자로 이루어진 단락들을 수정하는 곳들이죠. 자, 얘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더블 클릭하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제자리도 오고요. 만약에 잘못 눌러서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창을 축소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화면 위쪽인데 이 화면 위쪽에는 주로 이제 메뉴바들과 그리고 툴바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실습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저와 함께 레이아웃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처음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컴포지션, 뭐 구성 요소라는 뜻이겠죠. 이 컴포지션의 개념은 포토샵의 PSD 파일과 상당히 좀 유사하고요. 컴포지션 안에 소스들이 레이어로 쌓여 있고 그 레이어 소스들이 타임라인에 쌓여서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임포트 실습할 때 PSD를 불러올 텐데 그때 PSD 파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애프터 이펙트 작업의 기본이 되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메뉴에서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자, 그러면 컴포지션 설정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취소 눌러서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단축키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N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컴포지션 설정 창을 세팅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취소. 자, 세 번째는 요 프로젝트 창 밑에 보면 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요 아이콘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 설정 창이 나옵니다. 자, 요 컴포지션 설정 창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컴포지션 이름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한번 내 이름 N이라고 한번 써보죠. 내 이름 N이. 자, 뭐 이름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뭘 만들지 예상이 되시죠? 네, 내 이름 N이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요 프리셋이 있는데 요 프리셋 사전 설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에 설정된 컴포지션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NTSC 있고 8방식 있고 여기 HDV 방식, 뭐 DVC 프로, HDTV, 뭐 UHD 쭉 해서 뭐 필름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은 바로 요 방식입니다. HDTV 1080 29.97 프레임.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폭이 1920에 1080 높이 해서 FHD 사이즈가 나오고요. 당연히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이 돼야 되겠죠. 우린 다 디지털 TV 방식이니까. 근데 요 FHD TV로 많이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실습에서는 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용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작은 자, HDV급 요 720 사이즈를 하겠습니다. 역시 29.97 프레임이고요. 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폭 1280 높이 720 사이즈가 되고요. 자, 픽셀 종횡비는 픽셀의 최소 비율은 정사각형 픽셀이고요. 자, 프레임 종횡비는 16:9 사이즈입니다. 자, 프레임 속도는 29.97 프레임 되고요. 자, 우리는 자, 실습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영상, 과제용 영상들은 다 1280에 72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자, 사전 설정을 한번 더 보면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뭐 요 필름 방식이 있고요. 2K, 4K들이 있고 그리고 북미 규격 같은 경우는 NTSC가 되겠고요. 8방식은 유럽 방식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TV 시대로 오면서 뭐 NTSC와 8방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픽셀 종횡비가 이제는 정사각형 픽셀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쯤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 해상도는 컴포지션 상에서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되어 있지만 자, 전체라는 뜻은 해상도가 익스포트 되는 해상도와 똑같다는 말이고요. 자, 절반은 컴포지션 상, 즉 우리가 컴포지션으로 작업할 때만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면 용량도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기는 상당히 편하죠. 다시 말하면 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절반 또는 3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세팅을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익스포트 할 때는 또다시 해상도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해상도는 단순히 작업할 때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시작 코드가 있는데 요 시작 시간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 시간 코드 옵션은 컴포지션에 타임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보통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은 모두 타임 코드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펙에서 작업된 영상들도 그런 식으로 타임 코드를 컴포지션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편할 때, 종합 편집할 때 시작되는 타임 코드를 보고 전체 영상의 해당 컴포지션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습하는 동안은 그다지 뭐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타임 코드 밑에 보면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인데요. 자, 컴포지션의 전체 길이, 시간을 설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자, 타임 코드도 그렇고 뭐 듀레이션도 그렇고 이 숫자들이 좀 입력하는데 많은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처음 부분, 요 부분은 바로 시를 입력하는 단위입니다. 시. 그 다음은 분. 그 다음은 초. 그 다음은 프레임이 되겠죠. 자, 시, 분, 초, 프레임. 자, 이렇게 네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요 시간은 24시간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즉 1시간서부터 24시까지 입력을 하고요. 분은 60분 단위로 입력을 하고 초도 역시 60초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 단위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아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프레임 속도가 현재 29.97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약 30프레임으로 이 단위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영화 작업을 해요. 필름 작업을 하게 되면 프레임 속도는 24프레임이죠. 24프레임일 경우에는 지속 시간에서 프레임 단위는 24프레임 단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 요 1280720이 29.97이기 때문에 자, 30프레임 단위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8분 12초 9프레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칩시다. 8분이면 자, 여기 분이니까 여기다 8 입력하고 8분 뭐 15초 9프레임 이렇게 되면 8분 15초 9프레임이 나오죠. 근데 입력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8분 15초 09 9초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다시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9분 20초 25프레임이다 하면 09 9분 25초 뭐 10프레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렇다면 나는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초 이렇게 10초 뒤에 00 땡땡은 프레임 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초 15프레임을 할래. 그럼 딱 선택해서 10, 15 이렇게 하면 10초 15프레임 자동으로 됩니다. 자, 오늘 실습은 우리가 5초짜리 컴포지션을 만들 텐데 그럼 듀레이션 창에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5초 그러면 5 땡땡 500이죠. 그러면 5초가 됩니다. 자, 요 밑에 배경색이 있고요. 배경색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색을 임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그냥 검정색으로 합시다. 검정색 확인. 자, 또는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블랙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설정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확인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죠.